그럼 우리 6개월만 각자 다른 사람과 살아보자. 6개월 후에 다시 결정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제 남편이 저에게 한 말입니다. 남편의 2년간 불륜을 발견한 바로 그날 밤의 말이에요. 처음엔 제 귀를 의심했어요. 23년을 함께 산 남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어이가 없어서요. 23년 동안 성실한 남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불륜을 들켜놓고는 오히려 저에게 계약을 제안하다니요. 신기하게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 이유는 자식들이 있기에 차분히 생각해보자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6개월 동안 저에게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남편은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다. 나를 다시 받아줄 수 있을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부터 황혼의 동상이몽이었던 저의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날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61세 어린이집 원장이었어요. 매일 아침 7시면 일어나서 남편에게 아침을 차려주고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과 하루를 보내고 저녁엔 집에 돌아와 남편을 맞이하는 그런 일상이었죠. 23년이에요. 제가 38세에 남편과 결혼한 이후로 23년간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성실한 남편이었거든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상무였고 집에서도 큰 소리 한 번 안 치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느라 바쁜 저를 이해해 주기도 했고요. 가끔 제가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행사가 있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고했다며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죠.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어린이집에서 옷에 반 아이들과 가을 만들기 활동을 하고 학부모님들과 상담도 하고 선생님들과 다음 주 일정도 점검했죠. 집에 돌아와서 저녁 준비를 하는데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지만 별 생각 없었어요. 회사 일로 바쁜가 보다 했죠. 저녁을 먹고 나서 남편이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핸드폰을 거실 소파에 그냥 두고 간 거예요. 평소에는 늘 들고 다녔는데 그날따라 깜빡한 것 같았어요. 그때 진동으로 문자 알림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울리더라고요. 혹시 급한 회사 일인가 싶어서 확인해 봤어요. 사실 23년 동안 남편 핸드폰을 몰래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이더라고요. 화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여보, 오늘도 보고 싶어? 내일 모텔에서 만나자. 발신자는 영미라는 이름이었어요. 처음 보는 이름이었죠.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어봤어요. 비밀번호는 남편 생일이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대화 내용을 위로 올려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대화가 있을까요? 스크롤을 올려도 끝이 없더라고요. 날짜를 보니까 벌써 2년이 넘은 관계였던 거예요. 내용을 보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모텔에서 만나자는 말, 사랑한다는 말, 심지어 제가 어린이집에 간 사이에 우리 집에서 만나자는 내용도 있었어요. 제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그 시간에 제 침실에서 그 여자와 생각만 해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가 49세 헬스클럽 트레이너라는 거였어요. 남편이 건강관리한다며 헬스클럽에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남편이 건강해지려고 운동한다니까 좋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를 만나러 간 거였던 거예요. 문자를 읽으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어요. 23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에게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을 다 바친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나 싶었어요. 그때 욕실에서 물 돌아가는 소리가 멈췄어요.
남편이 샤워를 끝낸 거죠. 저는 급하게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주방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하는 척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죠. 남편이 욕실에서 나와서 핸드폰을 집어들더니 뭔가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마 그 여자한테서 온 문자를 보고 있었나 봐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구역질이 났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남편 옆에 누워 있는데 이 사람이 낮에는 다른 여자와 침실에서 그런 짓을 하고 밤에는 아무렇지 않게 내 옆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어요. 새벽까지 눈을 뜨고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른 척하고 살까? 아니면 따져 물을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어요. 아, 이 사람이 진짜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23년 동안 알고 있던 남편은 가짜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 한구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회사에 갔어요. 저도 평소처럼 어린이집에 갔고요. 하지만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아이들과 놀면서도 학부모님들과 상담하면서도 계속 머릿속에 어젯밤에 본 문자들이 떠올랐어요. 그날 저녁 결국 남편과 대화를 했어요. 그 대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죠. 저녁을 먹기 위해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있는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남편도 뭔가 느꼈나 봐요. 자꾸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거실로 갔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었거든요. 여보, 어제 당신 핸드폰에서 이상한 문자를 봤어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남편이 TV에서 시선을 거두고 저를 쳐다봤어요. 그 순간 남편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아, 들켰구나 하는 표정이었죠. 무슨 문자? 모르는 척 하려고 했지만 이미 다 티가 나고 있었어요. 남편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미라는 여자요. 모텔에서 만나자는 문자 말이에요. 그때 남편이 한숨을 크게 쉬더니 말했어요. 아, 그 문자 봤구나. 어쩌지? 어쩌지라고요? 그 말에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쩌지가 아니라 설명을 해보라고요. 도대체 그 여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남편이 침착하게 말하더라고요. 그 침착함이 오히려 더 화가 났어요. 헬스클럽에서 만난 트레이너야. 운동 가르쳐주는 여자. 그래서요? 운동 가르쳐주는 여자하고 왜 모텔에 가요? 모텔에서 운동하나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23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남편이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었나 싶었죠. 남편이 잠시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영희야, 솔직히 말할게. 그 여자랑 2년 정도 만나고 있어. 처음엔 그냥 운동 때문에 친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생겼어.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이 불륜을 인정하다니요. 그것도 이렇게 당당하게요. 2년이요? 2년 동안 나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그런 관계를 유지했다고요? 미안해.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 그리고 솔직히 우리 사이도 예전 같지 않았잖아. 넌 어린이집 일에만 바쁘고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변명하지 말아요. 내가 어린이집 일이 바쁘다고 해서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우리 6개월만 각자 다른 사람과 살아보자. 6개월 후에 다시 만나서 결정하는 거야. 그때 가서 정말 서로가 필요한지 아니면 이대로 각자 사는 게 나은지 결정하자고.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할까요? 뭐라고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들었잖아. 6개월간 각자 원하는 대로 살아보자는 거야. 나는 영미 씨와 너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보고 6개월 후에 다시 이야기해보자고.
남편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6개월 계약을 제안하고 있는 거였죠.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화가 가라앉았어요. 너무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올 정도였어요. 좋아요. 해보죠.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가 울고불고하며 매달릴 줄 알았나 봐요. 진짜? 정말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미 2년 동안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산 사람한테 뭘 더 기대하겠어요. 오히려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그날 밤부터 저희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큰 방에 그대로 있고 저는 작은 방으로 이사했죠. 23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자게 된 거예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어요. 더 이상 옆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누구와 무슨 짓을 했는지 상상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희는 정말 각자 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각자 일어나고, 각자 아침 먹고, 각자 일하러 가고, 저녁도 각자 알아서 해결했어요. 남편은 자주 나가더라고요. 아마 그 헬스 트레이너와 만나러 간 거겠죠. 저는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어린이집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늦게까지 남아서 다음날 수업 준비도 더 꼼꼼히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23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하지 못했던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친구들과 수다 떨기, 늦은 시간까지 책 읽기, 주말에 혼자 영화 보러 가기. 특히 어린이집 앞에 있는 카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자유로워지니까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카페에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남편과 6개월 계약을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예요. 어린이집 일을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그 카페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날따라 어린이집 앞 카페가 유독 따뜻해 보였어요. 오렌지빛 불빛이 새어나오고 잔잔한 음악 소리도 들리고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문득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카페 안은 생각보다 아늑했어요. 나무 테이블과 의자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고 벽에는 예쁜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카운터에 서 계신 분이 저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인사해 주셨어요. 60대로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인상이 참 온화했어요. 어서 오세요. 요 앞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시죠? 항상 지나가시는 모습 봤어요. 네, 맞아요. 저를 보셨군요. 바로 앞인데도 여기 처음 와보네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따뜻한 거로 드릴까요? 차가운 거로 드릴까요? 그분이 친절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따뜻한 거로 주세요. 시럽 넣어드릴까요? 네, 넣어주세요. 하루 종일 아이들 돌보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달콤한 걸로 힘내세요. 그렇게 말하시면서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려주셨어요. 받아들고 자리에 앉아서 마시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위해 정성껏 뭔가를 해준다는 느낌이었어요. 커피를 다 마시고 계산하려고 카운터에 갔는데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성함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명진이라고 해요. 이 카페 사장이고요. 저는 서명이에요. 커피가 맛있네요. 앞으로 종종 들릴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는 거의 매일 명진 씨 카페에 들렀어요. 처음엔 커피만 마시고 가려고 했는데 명진 씨가 자꾸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오늘은 아이들이 말썽 많이 부려나 봐요. 표정이 조금 피곤해 보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옷에 반 아이들이 오늘 장난이 심했거든요. 아, 오세면 제일 활발할 때죠. 저희 아이도 그 나이 때 정말 손이 많이 갔어요. 명진 씨는 3년 전에 아내를 암으로 잃었다고 했어요. 그 후로 혼자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하나가 있는데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1년에 몇 번 보기 힘들다고 했어요. 저도 모르게 명진 씨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처음엔 아이들 얘기만 했는데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은 제가 좀 우울해 보였나 봐요. 명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원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어 보이시는데. 그날 아침에 남편이 대놓고 그 여자와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여보라고 부르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비록 6개월 계약을 했다고 하지만 이혼도 안 한 아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3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게 너무 허탈했어요. 사실 남편과 좀 문제가 있어요. 명진 씨가 놀라면서도 진심 어린 표정으로 들어주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힘드시겠어요. 저도 아내를 잃고 나서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알거든요. 그날 명진 씨가 제게 따뜻한 차를 한 잔 더 내어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제가 감히 조언할 처지는 아니지만 인생이 한 번뿐이잖아요. 너무 참기만 하지 마세요. 원장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편에서 따뜻한 말을 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 후로 저는 명진 씨와 더 가까워졌어요.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되었어요. 명진 씨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셨고 위로도 해주시고 때로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웃게도 해주셨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나요? 명진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어요. 원장님, 혹시 시간 될 때 근처 공원에서 산책이라도 같이 하실래요? 어린이집 안에만 있으니까 답답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 몰랐거든요. 좋아요. 시간 있을 때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저희는 처음으로 카페 밖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까 오랜만에 제 얼굴에 미소가 지어져 있더라고요. 2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때문에 설레는 마음을 느끼고 있었어요.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어요. 명진 씨는 제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주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제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하셨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어린이집에 가는 것보다 명진 씨 카페에 가는 걸 더 기대하게 되었어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그동안 저는 명진 씨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어요. 아이들 낮잠 자는 시간에 같이 공원을 산책하고 주말에는 가끔 영화도 보러 가고 맛있는 식당도 가보고요. 명진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제가 어린이집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꽃이 뭔지도 기억해 주시고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까지 챙겨주셨어요. 23년 동안 남편에게서 받지 못했던 관심과 사랑을 명진 씨에게서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6개월 약속이 끝나기 일주일 전쯤이었나요? 남편에게서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영희야,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6개월 동안 거의 대화도 안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왜 만나자고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어차피 6개월 계약이 끝나가고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봐야겠다 생각했죠. 그 다음날 저녁에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명진 씨 카페 말고 다른 곳에서요. 남편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모습이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살도 빠진 것 같고 표정도 어두워 보이고요. 앉자마자 남편이 말했어요. 영희야, 다시 돌아가자. 우리 다시 예전처럼 살자.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6개월 동안 그 헬스 트레이너와 실컷 놀더니 이제 와서 다시 돌아가자고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그동안 그 여자와 잘 지내지 않았어요? 남편이 한숨을 크게 쉬더니 말했어요. 그 여자, 진짜 실망스러워. 알고 보니까 내 돈에만 관심이 있었어.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 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것만 궁금해했어. 이제야 정신이 든 거예요?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래서요? 그것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아니야, 더 충격적인 게 있어. 그 여자가 28세 젊은 남자하고도 바람 피우고 있었어. 박정수라는 헬스 트레이너하고 말이야.
남편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내가 그 여자 아파트 월세도 내주고 용돈도 주고 옷도 사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돈으로 젊은 남자와 놀러 다녔더라고. 심지어 그 남자한테 명품 시계도 사줬대. 듣고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남편이 그 여자한테 완전히 노란한 거였어요. 49세 여자가 63세 남자 돈만 보고 접근해서 실컷 이용하고는 28세 젊은 남자와 진짜 사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와서 나한테 돌아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명희야,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6개월 동안 생각해봤는데 역시 너만큼 좋은 여자는 없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저는 손을 빼버렸어요. 안 돼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뭐라고? 다른 사람. 남편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요? 나한테도 다른 사람 만나보라면서요? 당신이 먼저 제안했잖아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야, 그게 말이 되냐? 61세에 새로운 남자를 만난다고? 우리가 23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23년 동안 당신이 저한테 뭘 해줬어요? 당신은 일에만 바빴고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관심도 없었잖아요. 심지어 2년 동안 다른 여자와 바람까지 피워놓고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런데 그 여자한테 실컷 놀아나고 나서 이제야 나한테 돌아오겠다고요?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영희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남편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안 돼요. 저는 이제 명진 씨와 함께 살고 싶어요. 61세에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겠어요. 당신과는 정말 끝이에요. 그러자 남편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애원하던 모습에서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그럼 이혼하자. 하지만 재산 분할은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리고 그 남자 가만 안 둘 거야. 무슨 뜻이에요? 그 남자가 내 아내를 꼬신 거잖아. 민사소송 걸 거야. 그리고 이혼 사유도 내가 바람 피운 걸로 할 거야.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기가 먼저 2년 동안 바람 피우고 6개월 계약까지 제안해놓고는 이제 와서 저를 가해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먼저 그 여자와 바람 피운 거잖아요. 증거도 다 있고요. 그건 6개월 계약 기간 중이었으니까 바람이 아니야. 하지만 너는 결혼 상태에서 다른 남자 만났으니까 불륜이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진심인 것 같았어요. 그날 카페에서 나와서 명진 씨에게 전화했어요. 모든 상황을 다 말했죠. 명진 씨는 조용히 듣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희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감당할게요. 명희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런 든든한 사람이 제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명진 씨가 말했어요. 명희 씨, 당장 그 집에서 나오시죠. 명진 씨 말대로 바로 집으로 가서 짐을 꾸려 나왔어요. 그날은 갈 곳이 없어 명진 씨 집에서 하루 묵기로 했어요. 명진 씨 집은 깔끔하고 깨끗해서 남자 혼자 사는 집 같지 않았어요. 작은 방 하나를 저를 위해 준비해 주셨어요. 다음 날 명진 씨와 함께 부동산에 가서 작은 풀옵션 오피스텔을 계약했어요. 남편의 복수는 생각보다 빨랐어요.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됐거든요. 먼저 명진 씨 카페로 내용 증명이 날아왔어요. 기혼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남의 가정을 파탄낸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라는 내용이었어요.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거였죠. 명진 씨가 저에게 전화하셨어요. 명희 씨, 남편이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저는 괜찮아요, 명희 씨. 이미 각오하고 있었어요. 변호사 선임해서 제대로 대응할 거예요. 명진 씨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치졸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에 어린이집으로 익명의 신고가 들어왔어요. 어린이집 원장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물론 남편이 한 짓이라는 걸 뻔히 알 수 있었어요. 교육청에서 담당자가 나와서 조사를 했어요. 정말 창피했어요. 20년 넘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정성껏 돌봤는데 이런 일로 조사를 받다니요. 혹시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에 지장을 줄 만한 일을 하지는 않았는지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전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남편과 별거 중이지만 어린이집 운영에는 전혀 문제 없어요. 다행히 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나왔지만 학부모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어린이집 원장이 남편이 있으면서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소문이요. 평소에 친했던 학부모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냐고요. 정말 속상했어요. 23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마치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더 심각한 건 남편이 아이들한테까지 연락했다는 거예요. 서울에 사는 딸 지은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아빠한테서 연락 왔어요. 엄마가 다른 남자 만나고 있다면서 이혼하겠대요. 이게 진짜예요? 지은이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저는 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아버지가 먼저 2년 동안 바람을 피웠고 6개월 계약까지 제안했다는 것까지 다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몰랐어요. 지은이가 충격받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인천에 사는 아들 동욱이도 아버지한테서 이야기를 들었는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아빠 말로는 엄마가 먼저 바람을 피웠다는데. 동욱이는 아직 아버지 편이었어요. 저는 동욱이에게도 진실을 말해줬지만 동욱이는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엄마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빠가 다른 사람 만난다고 엄마도 다른 남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아들한테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남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제가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만난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식으로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평소에 알고 지내던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차갑게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대놓고 수군거리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61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모욕적인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힘든 건 명진 씨한테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저 때문에 명진 씨가 민사소송까지 당하고 동네에서 나쁜 소리를 듣게 된 거니까요. 어느 날 명진 씨 카페에 갔는데 손님이 확연히 줄어든 게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저녁 시간에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날은 텅 비어 있었어요. 명진 씨에게 미안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명진 씨,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서. 그런데 명진 씨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명희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진짜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야죠. 저는 명희 씨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뭐든지 괜찮아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23년 동안 남편에게서 받지 못했던 진심을 명진 씨에게서 받고 있었으니까요. 명진 씨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명희 씨, 우리 당당하게 살아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남편의 협박과 복수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제대로 대응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친구 미자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김민수 변호사님은 미자가 이혼할 때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에요. 황혼 이혼 전문가였어요. 변호사님이 상황을 듣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명백히 남편분이 먼저 불륜을 저질렀고 심지어 6개월 계약까지 제안한 거네요. 유리한 증거가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드디어 반격할 시간이 온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후 저는 명진 씨에게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남편이 얼마나 치졸하게 복수하고 있는지, 앞으로 법정 싸움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른다는 것까지요. 명진 씨는 조용히 듣더니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희 씨, 저도 변호사 선임했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남편분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명진 씨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줄은 몰랐거든요. 명진 씨, 괜찮아요? 싸움이 더 커질 텐데. 명희 씨,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건 남자의 기본 의무예요. 저는 명희 씨가 억울하게 당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그날부터 명진 씨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평소에는 온화하고 조용한 분이었는데 저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해질 수 있는 분이었던 거예요. 제가 어린이집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명진 씨가 먼저 연락하셨어요. 오늘은 어떠셨어요? 혹시 또 이상한 전화 온 거 있어요?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 목소리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어느 날은 제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상해서 울면서 명진 씨 카페로 갔어요. 명진 씨가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더니 카페 문을 닫고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명희 씨, 울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울었어요. 61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명진 씨, 미안해요. 저 때문에 당신까지 이런 고생을 하게 됐네요. 차라리 우리 그만 만날까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명진 씨가 제 어깨를 잡고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명희 씨,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세요. 저는 명희 씨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런 어려움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명진 씨가 놀라운 말을 하셨어요. 사실 제가 어제 동네 사람들한테 다 설명하고 다녔어요. 남편분이 먼저 바람 피우고 6개월 계약까지 제안했다고. 명희 씨는 잘못이 없다고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명진 씨가 저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주신다니요. 그뿐만 아니었어요. 명진 씨는 제가 법원에 갈 때마다 함께 가주셨어요. 혼자 가면 무서워서 어떻게 할 줄 몰랐을 텐데 명진 씨가 옆에 있으니까 든든했어요. 어느 날 법원에서 남편과 마주쳤는데 남편이 명진 씨를 보고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야, 이 자식아! 내가 내 아내를 꼬신 거지? 정말 창피했어요. 법원 복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요. 그런데 명진 씨가 침착하게 대답하셨어요. 저는 명희 씨를 꼬신 게 아니에요. 명희 씨가 혼자 힘들어 하실 때 옆에서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먼저 바람 피우고 6개월 계약까지 제안한 건 당신이잖아요. 남편이 할 말이 없어서 더 화를 냈어요. 그래도 결혼한 여자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당신은 왜 결혼한 남자가 되어서 다른 여자를 건드렸어요? 명진 씨의 논리정연한 대답에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명진 씨가 자랑스러웠어요. 23년 동안 남편은 저를 위해서 이렇게 나서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며칠 후에는 더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명진 씨가 갑자기 어린이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손에는 예쁜 꽃다발을 들고요. 명진 씨,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명희 씨, 요즘 힘드시잖아요. 조금이라도 힘내시라고 꽃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때 몇몇 학부모님들이 보고 계셨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명진 씨는 당당하게 인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명희 원장님과 교제하고 있는 오명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학부모님들이 놀라면서도 명진 씨의 당당한 모습을 보고 인상이 바뀌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한 학부모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분 참 좋은 분 같다고, 원장님을 진심으로 아끼시는 게 보인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사람들이 점점 저희 관계를 이해해주기 시작하는 것 같았거든요. 명진 씨는 제 아이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셨어요. 딸 지은이가 본가에 내려왔을 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셨어요. 처음에 지은이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저씨, 우리 엄마 힘들게 하지 마세요. 명진 씨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지은아, 나는 너희 엄마를 정말 사랑해. 엄마가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 그리고 너희들도 내 자식처럼 아낄 거야. 지은이가 명진 씨와 이야기한 후에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그분 진짜 좋은 분 같아요. 아빠보다 훨씬 엄마를 아끼는 게 보여요. 아들 동욱이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반대했지만 지은이의 이야기를 듣고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명진 씨는 법정에서도 동네에서도 제 가족들 앞에서도 저를 지켜주셨어요. 진짜 남자가 무엇인지 보여주신 거죠. 6개월간의 법정 싸움이 드디어 끝났어요. 김민수 변호사님이 남편의 2년간 불륜 증거와 6개월 계약 제한 녹음을 제출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제가 남편 몰래 문자를 캡처해 놓았고 남편과의 대화도 녹음해 놓았었거든요. 남편이 명진 씨에게 건 민사소송은 기각되었고 오히려 남편이 제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연금 분할과 재산 분할도 제가 유리하게 결정되었죠. 판사님이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피고인 이재호는 2년간 지속적인 불륜 관계를 유지했고 심지어 원고에게 6개월 계약을 제한하는 등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 순간 정말 후련했어요. 드디어 제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니까요. 법정을 나오면서 명진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명희 씨, 이제 정말 자유예요. 우리 당당하게 살아요. 눈물이 났어요. 61세에 이런 일을 겪을 줄 몰랐지만 명진 씨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으니까요. 이혼이 확정된 후 가장 먼저 변한 건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진실이 밝혀지니까 오히려 저를 안쓰럽게 여기기 시작하신 거예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평소에 알고 지내던 아주머니가 다가오시더라고요. 원장님, 그동안 오해해서 정말 죄송했어요. 남편분이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 몰랐어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그분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카페 사장님도 참 좋은 분 같아요. 원장님 진짜 사람 잘 만나신 것 같아요.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저희 관계를 축복해주기 시작했어요. 어린이집도 예전보다 더 잘 되기 시작했어요. 학부모님들이 오히려 저를 더 믿어주시게 된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아이들을 잘 돌봤다면서요. 한 학부모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원장님, 저희도 결혼 생활이 어려운데 원장님 보면서 용기를 많이 얻었어요. 원장님처럼 당당하게 사는 게 멋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기뻤던 건 아이들이 완전히 제 편이 된 거예요. 딸 지은이가 어느 날 전화해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명진 아저씨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저도 명진 아저씨 좋아해요. 아들 동욱이도 마침내 마음을 열었어요. 그동안 아버지 편만 들어서 죄송했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 몰랐다고 했어요. 이제는 엄마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라고 명진 아저씨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지내시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뭉클했어요. 이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아이들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명진 씨와 저는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 매일 만나고 있어요. 아직 재혼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요즘 저희는 정말 행복해요. 주말이면 함께 여행도 가고 평일에는 명진 씨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해요. 명진 씨는 어린이집 행사에도 함께 와주세요. 아이들이 명진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좋아해요. 학부모님들도 명진 씨를 완전히 인정해 주시고요. 며칠 전에는 명진 씨가 깜짝 제안을 하셨어요. 명희 씨, 우리 내년에 재혼할까요? 이제 모든 게 정리됐으니까 당당하게 새 출발해봐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살아요. 저는 정년까지 어린이집 계속 운영할 거고 명진 씨도 카페 계속 하세요. 명진 씨가 웃으면서 대답하셨어요. 물론이죠. 명희 씨의 독립적인 모습이 더 매력적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의 배신이 오히려 저에게는 새로운 기회였던 것 같아요. 23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만 하면서 제 자신을 잃고 살았는데
이제는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남편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 영미 씨와도 완전히 헤어졌고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해요. 가끔 후회한다면서 저에게 연락하려고 한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저는 전혀 관심 없어요. 이제 저에게 중요한 건 명진 씨와의 미래뿐이에요. 61세에 이런 진짜 사랑을 만날 줄 몰랐어요. 명진 씨와 있으면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거든요. 어린이집 아이들도 저의 변화를 느끼나 봐요. 원장님, 요즘 너무 예뻐졌어요. 왜 이렇게 웃음이 많아졌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해요. 원장님이 행복해서 그래요. 정말 그래요. 61세에 찾은 진짜 행복이에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고 진정한 사랑도 가능해요. 지금도 명진 씨와 저는 매일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함께 갈 여행지도 정하고 재혼 후 살 집도 알아보고 있어요. 23년간의 불행한 결혼 생활이 끝나고 이제 진짜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인생에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명진 씨가 함께 있어요. 이게 바로 61세에 찾은 진짜 인생이고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모든 고통과 시련이 저를 진짜 행복으로 이끄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면, 6개월 계약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그 무료하고 차가운 결혼 생활 속에서 제 진짜 모습을 모른 채 살아갔을지도 몰라요. 61세라는 나이가 새로운 사랑의 시작에는 늦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진정한 사랑과 행복에는 때가 따로 없어요. 명진 씨와 함께하는 지금의 삶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중 가장 빛나는 시간들이에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늦은 나이에도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혹시 저처럼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특히 50대, 60대 분들 중에서 지금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새로운 사랑도, 새로운 꿈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마음만큼은 언제든 순수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명진 씨와 데이트할 때 제 마음이 정말 20대 소녀처럼 설레거든요. 여러분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사랑은 나이 제한이 없다는 걸요. 감사합니다.